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난 그 책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음양으로 되어 있대. 세상을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음양으로 분별을 한대. 왜? 나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그렇게 음이 뭐고 양이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놔. 음은 차가운 거고 정적인 거고 이렇게 물체적인 거고, 양은 동적인 거고 에너지고, 뭐 이렇게 뜨거운 거고, 음은 차가운 거고, 뭐 양은 남성이고 여자는 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가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나는 개념이 와닿지가 않고. 근데 애들은 시험을 볼 때 애워서 시험을 봐서 나보다 시험을 잘 봐.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애초부터 애워지지도 않고. 이제 머리 나 크게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는 외우는 게 잘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익숙해져야지만 기억이 되고, 그게 오래 기억에 남아서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성격이 지랄 맞은 거지만 하여튼 그랬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간순간 이렇게 막 애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머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사람의 진짜 배의 시간이 걸려. 근데 이해력은 상당히 대신 좋아지더라고. 기억력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근데 이제 전혀 내가 모르던 분야의 언어들이잖아, 그게. 한의학 용어라는 자체가 내가 배워왔던 건 다 서양의 것들이야. 동양의 것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이니까, 동양에 있으니까 동양의 것을 우리가 배우고 물려받아서 이렇게 온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다 서양의 것이야. 그냥 한글만, 그리고 뭐 역사라고 하는 근데 사실 그 역사 분류하는 것도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야. 서양 애들이 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서양의 것을 배웠는데, 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 개념들은 철저하게 동양의 것인데, 내 사고방식은 동양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 힘들었어, 사실 나는. 지금도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 왜? 내 머리 사고체계는 어렸을 때 만들어진 게 서양 애들의 그 논리적인 사고체계로 쌓아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접근하고 하는 방식 자체도 지금은 이제 동양 서양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뒤섞여 있어서 내 논리체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논리체계 흘러가는 방식이 좀 다르고 독특하긴 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왜거든.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더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가. 차가운 것들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희한하게 그렇게 돼. 근데 왜 그런지 그걸 또 따지고 들어가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열이 가해지면 열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느슨해진다고. 그 안에 열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 열이 빠져버리면,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 결합되어 있는 게 단단하고 조밀조밀해지고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로 치면 사실 열 에너지가 들어간 위로 올라간 뜨거운 것들이 더 무거울 텐데 라는 생각을 나는 해보는데, 그건 위로 올라가. 조직이 느슨하니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이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더운 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왜냐면 에너지를 빨아먹었으니까 그만큼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갈 텐데,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열린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팽창돼 버린 그게 공간을 넓게 차지하면서 퍼져버리니까 조직이 느슨해지니까 오히려 가벼워지는 거야. 열 에너지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에너지가 오히려 없는, 그게 더 조밀하고 단단하고 무겁게
작동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음양을 고민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나는 이런 거지.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걸 놓고서는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인간의 몸을 탐구하는 거란 말이야.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똑같이 물체라는 것을 놓고 대상을 놓고 탐구를 하는데 서양의 것이 다르고 동양의 것이 다르겠냐고. 똑같은 걸 연구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동양의 방법론으로 서양의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양의 방법론으로 동양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고민을 학부 다니면서 계속 내내 했는데 재미난 건 내가 이제 그 교수님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이 동양의 어떤 그 경락, 침술 넣을 때 이제 혈자리 경락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에너지 통로 창구가 물질에서 얘기하는 그 서양의 해부학에서 얘기하는 신경도 아니고 혈관도 아니고 그 경락의 체계가 우리 물질을 연구하는 해부학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 근데 동양에서는 그걸 갖다가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침을 넣고 효과를 보고 그러거든요. 경락도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이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의 어떤 그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 한 500년 걸릴래나? 농담으로 하는 말로 못 해낼걸? 지금 아무리 실력이 빠삭해져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이러면 풀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막 책들 뒤져보고 자료 찾아보고 그게 학부 다니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계속 그 짓을 했던 거야. 그게 해결이 안 났어. 사실은 해결이 안 나갔고 지금까지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막 힘들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고 그런데도 그걸 견뎌내고 버티고 몸이 막 뒤틀려도 그걸 버텨내고 했던 건 그것 때문이었거든. 내 몰입, 내가 해결하지 못해갖고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렇게 뭐 금방 그게 재밌어갖고 막 미쳐서 거기에 빠져갖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야. 난 서장훈이 얘기했던 게 되게 공감이 가는데 농구선수 키 큰 애 서장훈이 알죠. 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농구를 하면서 한 번도 재밌고 그걸 즐겨본 적이 없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죽으라. 그리고 매번 시합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했지. 즐겨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데 다 개소리라고 서장훈은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장훈이 말이 일리가 있고 이해가 돼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재미야. 재미가 없으면 못해, 그 짓을. 미쳐서 하는 짓은, 내가 몰입을 해서 거기에 완전히 나를 던져버리는 그 짓은 내가 재미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 그럼 이제 서장훈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자고. 서장훈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해도 어느 분야에 있어서 그걸 정점을 이렇게 때려본 사람들이 있어요. 서장훈이도 자기 영역에서는 최고의 정점을 때려봤잖아요. 나도 내가 내 분야, 내 공부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친 듯이 살아서 어느 정점을 나는 때렸던 사람이거든.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정점을 한번 때린 사람은요,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게 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이 분야나 저 분야나 어떤 분야든지 잘하게 되는 그 원리가 똑같아. 잘하게 되기는 그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섭렵이 가능하죠. 그렇게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영역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 깊이 파는 사람하고 얕게 넓이 파는 사람하고 두 개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깊이 판 사람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에서 나와갖고 다른 영역을 조금만 접하잖아요. 그러면 넓이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얕게 넓게 판 사람도요. 그 일정 양이 있어요. 그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얕게 넓게 판 사람도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깊이 판 게 돼요. 그래서 무게가 확 생겨갖고서는 물리가 터져갖고서는 환하게 보여요, 경계가.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고. 근데 해본 사람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해봐. 해보고 얘기해. 해보면 알게 되거든, 지 스스로 저절로. 이거는 뭔 설명을 해도 이해시킬 수가 없고 알게 해줄 수가 없어. 해봐야지만 아는 거라서. 이제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게 딱 그게 본질을 봐요. 왜예요, 왜? 왜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해결을 해내는 거지. 그 답을 찾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다뤄낼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고, 그 안에서. 본질을 보는 거거든. 근데 이 본질을 보지 않으면, 본질을 보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워. 성공을 했다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것도 단어의 의미를 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비슷한 말로 성취라는 게 있어요. 이룰 성자에 얻을 취자인데, 그러니까 얻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획득을 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돈을 획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회 1등을 내가 획득을 하든지, 이 성취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갖고 내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거, 이 정도가 성취의 개념일 것 같아. 근데 성공의 그 공자는 내가 그 공부할 때 그 공자인데, 공부를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중국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루어내는 것을 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부는 학습을 갖다가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습은 배울 학자야, 익힐 습자야.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부는 전부 다 학습이야. 학교에 가서 하는 건 전부 다 학습이야.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거, 습득한다 그러잖아요. 익혀서 얻는 거거든. 기술을 습득한다라고 한다고. 익혀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가 아니야. 사실은 공부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학습하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얻고 이러는 거는 성취야. 성공이 아니라. 근데 성공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내 에너지, 내 인생을 걸고 얻어내는 것이, 그 아르마리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었을 때 성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성공은 실패가 없지. 왜냐면 남았으니까, 나한테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게 이것도 정명학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 바른 이름을 갖다 써야 된다. 단어들을 지금 너무 함부로 막 쓰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언어가 혼돈이 돼갖고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정확한 의미의 정확한 단어, 정확한 뜻을 갖다 쓸 줄 알아야지만
이 오해가 안 생기고 서로 막힘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난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를 써서 정명학이라고 하거든. 세상의 모든 것에 바른 이름을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내가 가장 예를 드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좋아하는 거, 내가 막 이렇게 좋아하고 탐닉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랑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 요번에 그 드라마 에스콰이어, 그 드라마 엄마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처음 입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종류가 되게 다양한 사랑을 하는데 라는 표현을 하거든. 근데 난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혼동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애호, 취미, 뭐 이런 거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연애 감정은 좋아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글쎄, 그게 과연 사랑일까? 사랑으로 가기 위한 어떤 가장 최적의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짓들을 할까? 애 인생을 간섭해가면서 사랑한다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 인생을 조져버리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쓰려면 정확하게 어떤 게 사랑인지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직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해서 우린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이게 정명학이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그 정치도 지금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뭘 하는 거고,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 지금 아직도 그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과정 중에 있을 뿐이지,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이 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공화국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뜻이거든. 민주라는 말과 공화라는 말은 좀 다른 개념인데, 민주는 백성민자를 써서 이 나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야. 민주주의라는 뜻은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죠?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 어떠한 특정 단체가 주인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야. 공화의 뜻이. 그러니까 결국엔 민주나 공화나 의미가 사실 겹치고 같은 의미야. 그래서 헌법 1장 1조 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 김제동이가 그 되먹지도 않게 맨날 그 나와갖고서 막 이렇게 사람들 선동할 때 써먹었던 그 말이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잘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 말은 그래. 말의 뜻은 그런데 그럼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거든. 그 국민 개개인들의 의사 표현이 표현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개개인의 의사 표현이 표현되지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들의 자기의 의사가 이 국가에 반영이 되냐면 반영되지 못해요. 그걸 반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게 선거제도예요. 그죠? 선거제도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이 선거제도가 어디서 왔냐? 서양에서 온 거야. 서양에서 와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쓰고 있어.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 선거제도가 완벽하냐라고 물어보면 선거제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다 누구나 얘기를 해. 선거제도가 정말 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냐? 아니래.
이건 10이면 10, 100이면 100을 붙들고 얘기해도 똑같이 공감을 해. 근데 왜 선거제도를 고집하냐는 거야, 지금까지. 왜 다른 방법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냐는 거야.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동안의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시작을 자꾸 저기 그 3.1운동부터 끌고 가요. 왜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3.1운동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 조문이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헌법의 전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말장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작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지금 이제 그 소위 그 보수 쪽 계열의 사람들은 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아니냐. 헌법이 언제 만들었어? 1948년에 만들어졌어. 그걸 계승한다라고 했지 우리의 시작이 거기부터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헌법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계승한다라고 돼 있거든. 유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다 우리의 역사인 거야. 그러면 일제시대가 시작이 아니지. 그러면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거잖아. 그렇게 따지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의 걸로 볼 거야, 백제를 우리의 걸로 볼 거야, 신라를 우리의 걸로 볼 거야. 그잖아. 어느 한쪽을 우리 걸로 볼 수 없잖아. 되게 웃긴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왜 자꾸 이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자꾸 끄집어 와갖고 자기 주장들을 펼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계승하는 건 맞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응? 그러면 역사 계승은 그냥 그렇게 퉁 쳐버리면 돼. 그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시작은 이래나 저래나 1948년 헌법이 제정되고 전 세계 공표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야. 이걸 인정하면 되는데 서로. 난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사람들이. 왜 부딪히지? 이거 갖고 왜 싸우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주장을 막 펴는 거는 지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거든. 지가 주장하는 것을 펼치려면, 자기 논리를 펼치려면 이걸 먹고 들어가야지만 지 주장이 먹히니까 그걸 자꾸 고집을 하는 거거든. 이걸 놓으면 자기 주장이 안 먹힌다라는 걸 지도 아니까 그걸 못 놓는 거잖아. 그럼 그게 맞는 얘기야? 주장이지? 주장이잖아. 그건 논리고 주장일 뿐이지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스스로 편협되어 있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 좌파 쪽에 있는 그 역사학자라는 애들, 얘네들이 자꾸 그런 논리 구조를 핀다고. 이 우파 쪽 애들도 사실은 쪽팔린 건 마찬가지야. 사실은 내가 입장에 볼 때는 불필요하게 논란을 자꾸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뭐 어쨌거나 그래서 나는 그거예요. 헌법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출발을 일단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쫓아가는 세월을 사는 게 맞아. 왜? 우리나라엔 뭐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지. 지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있냐? 없어. 뭐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국가가 있냐면 없단 말이야. 보고 베껴올 데가 없어. 왜? 거기는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이 있어. 다른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김누리라는 애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애가 독일의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독일이 좋은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그러지 않아. 독일 지금 문제점 되게 많아. 그럼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이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쓰면 좋은 게 있나? 없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좋다고 하는 건 다 갖고 들어와서 다 써먹어 봤어. 정말 오만 짬뽕을 해갖고 그 안에 그 정책과 그 논리와 그런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올 때 그 안에 문제점들까지 같이 갖고 들어온 거거든.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제가 많냐?
좋다는 건 다 갖고 끌어들어와서 다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순들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순들까지 다 갖고 들어온 거야. 그 모순을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오만 모순들이 다 들어와갖고 이 모순들이, 왜 생각의 충돌들이 일어나거든. 이걸 주장하자니 저게 부딪히고 저걸 주장하자니 이게 부딪히고 다 부대껴 서로 각자가. 안 부대끼는 게 없다고.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하면 우리 사회가 흔들려. 그렇다고 사회에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하면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개인의 인권 같은 게 흔들리고 전부 다 상충돼서 흔들리고 전부 다 부대낀다고. 잡탕의 나라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잡탕의 나라. 그럼 이걸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해서 이 논의를 갖다가 진짜 몇 년 동안 하더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판을 깔아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놈이 없어. 국회의원들? 에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시스템들을 한 번은 다 손을 봐야 돼. 들었다 놔야 돼. 다 뒤집어 엎고. 국회도 문을 싹 다 닫아버리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 정부도 싹 들어갖고서는 한번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야. 사법부도 싹 들어 엎어서 한번 새로 다시 손을 봐야 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법들이요, 법들 간에 이렇게 상충되고 충돌되는 내용들 굉장히 많을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건드려서 누가 파고 들어가면 상충되는 것들 되게 많을 거예요. 법도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법을 싹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모든 걸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상태 내에서는 우리나라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는 이런 본질들을 자꾸 보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럼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갖춰놨냐? 아니, 못 갖췄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지가 않아. 그럼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 아니다, 아직. 뭐 이런 얘기죠.